꿈이 있는 아시아로, 비전이 있는 아시아로 TV의 노마시안 배양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11강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5개 도시 배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시아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나눴습니다. 그리고 중국 부동산의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나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아시아의 3개국 국가들이 나와서 부동산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함께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라이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4개의 나라가 모였는데요. 4개의 나라의 초대 손님들 함께 좀 박수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모였는데 어느 나라 모였는지 인사도 좀 하고 각자 어느 나라에서 오셨는지 그리고 이름도 한번 좀 말씀을 나눠주세요. 일단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베트남에 살고 있는 박진수라고 합니다. 베트남 어디요? 베트남 호치민에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하노이에 있습니다. 양소연입니다. 네. 하노이 16년 차.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저는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서 온 추경철입니다. 네네. 은퇴 이민을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행복하십니까? 아주 행복합니다. 오, 진짜요? 네. 예. 그럼 왜 행복한지 이따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물립수어 캄보디아 프놈펜 대표 박성호라고 합니다. 네. 외모도 약간 캄보디아 약간 이미지가 나죠. 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살고 계신 우리 박성우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각자가 아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가장 좋다, 막 이런 생각을 막 하실 건데, 상해는 중국에서는 경제도시입니다. 실제로 그 수도는 북경인 거 아시죠? 저는 경제도시 대표로 상해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경제도시가 호치민입니다. 호치민이죠. 그 다음에 수도는 하노이입니다. 아, 네. 그러면 여기는 말레이시아는 경제도시라고 하면 수도 쿠알라룸푸르인데 조호바루 같은 경우는 제2의 도시고 많은 문자의 운송뿐만 아니라 물류 그리고 특히 싱가포르와 가깝기 때문에 네, 많은 부분들이 네. 소개할 게 많습니다. 네네. 싱가포르하고 접경 지역인 우리 또 그 조호바루고요. 그 말레이시아는 수도가 쿠알라룸푸르인데 쿠알라룸푸르는 경제적인 역할도 하면서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조호바루 너무 좋죠. 그리고 네, 프놈펜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입니다. 네. 그렇게 보게 되면 푸놈펜이 제일 가진 게 맞나요? 저는 경제도시인데 여기 경제도시 수도. 여기는 제2의 도시. 제1의 도시죠. 아, 또 그렇게 되나요? 예, 그러면 다시 배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각 나라, 각 도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 것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환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다들 동남아 쪽이시라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상해 같은 경우는 날씨가 한국하고 좀 비슷합니다. 조금 습하고요. 거기도 이제 사계절이 전부 다 이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봄이나 가을은 약간 기간이 좀 짧습니다. 여름이 조금 길고 겨울도 좀 길어요. 그리고 더울 때는 엄청 덥고 추울 때는 무척 춥습니다. 이 습기가 많다 보니까 살 때 좀 감기도 좀 많이 걸리는 편이고, 그리고 또 대기 오염이라든지 거기가 공업도시이다 보니까 또 대기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최근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상해에서 한 20년 동안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상해가 저희 제2의 고향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기 푸놈펜은 혹시 좀 환경적으로 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프놈펜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고요. 네, 그래서 계절은 딱 건기하고 우기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가 이제 우기가 되겠고요. 11월부터 이제 3월까지가 건기입니다. 네, 그래서 비가 오는 날과 비가 오지 않는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반팔과 반바지만 있으면 1년 내내 버틸 수 있습니다. 오, 예. 제가 푸놈펜에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날씨가 사람들 살기는 되게 좋던데 이게 계절을 그냥 2개로만 나누면 되나 봐요. 건기와 우기.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철, 대한민국 그 겨울철에 여행을 오시면
우리나라 초겨울 날씨 정도로 네, 관광하기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12월부터 한 2월 정도까지. 네, 네. 공기나 이런 건 어때요? 공기 좋습니다. 네. 캄보디아는 이제 뭐 프놈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다시피 그 굴뚝 공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기가 상당히 깨끗한 편인데 요즘 프놈펜은 사실 이제 건설붐이 불어가지고 흙먼지가 좀 날리는 단점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레이시아는 어떤가요? 거기는 계절이? 예, 조호르도 사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사실은 사시는 분들은 사계를 느끼고 살긴 사는데 실제 한 25, 평균 21도에서 33도까지 이렇게 연중 고온다스한 지역이지만 강수량 변화가 크게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크게 못 느낍니다. 그리고 온도가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선선하고 낮에 한 2-3시간 정도가 굉장히 덥죠. 그래서 열대 성지방, 열대 지방의 그런 특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 AQI라고 그러죠. 에어 퀄리티 인덱스라고 해서 공기 질 지수가 말레이시아가 가장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일단 뭐 자연재해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살기 좋은 환경은 참 좋습니다. 네. 긴팔도 필요하네요. 긴팔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아침 저녁으로 춥기 때문에 네. 긴팔을 꼭 입고 다닙니다. 보통은 말레이시아 하면은 엄청 덥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긴팔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예. 물론 또 고산지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한드럽에 파카도 팔고 있더라고요. 파카를 입는 이유가 고산지대에 올라가면 춥기 때문에 태국과 접경 지역에 네. 한 2,000에서 4,000고지까지 있어요. 네. 거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옆에 인도네시아도 있고 그런데 필리핀도 있고 막 그러면 거기서 지진도 많이 나고 막 쓰나미도 있고 그런데 말레이시아 네, 거기는 실제적으로 그 환태평양 불레불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까지 인도네시아로부터 이제 대만으로 해서 일본 그리고 저쪽 남미 북미로 붙이는데 말레이시아는 밑으로는 지진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인도네시아에서 커버해주고 태풍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바로 위에 태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필리핀에서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말레이시아는 자연재해가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도 많이 다르네요. 네. 공기는 제가 아시는 분이 말레이시아에 사는데 공기도 너무 좋고 사람이 살기에 되게 그 날씨나 온도가 되게 적정 온도라고 너무 좋다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네. 초기에 저랑 같이 갔던 그 친구가 공기청정기를 가져갔어요. 삼성 거지. 네. 창문을 열고 터나 창문을 열지 않고 터나 항상 지수가 9였습니다. 9, 12하고 가장 좋은 창문을 열지 않으나 똑같이 9에서 계속 있었어요. 네, 그래요. 예. 예, 좋은 나라네요.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하노이 좀. 비교를 바로 하노이하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노이는 어떤가요? 환경이? 네, 저는 하노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만 하노이의 온습도와 그다음에 공기 오염도는 감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노이는 습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특히 겨울철에 빨래를 말리려면 참 고역을 겪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주민이지 않습니까? 현지인들은 그래도 적응해서 잘 사시지만 한국인들은 대부분 가정이 이제 제습기를 항상 구비해 두고 사시고요. 여름철도 습하고 겨울은 더 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상해랑 사실 전반적인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사계절이 있지만 한국보다 전반적으로 온도는 높고 봄, 가을이 짧고 그다음에 겨울은 온도는 한 10에서 18도 정도로 한국보다 겨울 온도가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난방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으스스하지요. 그다음에 이제 공기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가 인구가 한 800만 되는데요. 오토바이 숫자는 600만에 달합니다. 그래서 한 대략 70%가 넘는 숫자의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다 가지고 길거리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오토바이만은 아니지만 그러한 이유들로 전 세계에서 공기 오염이 가장 많이 된 두 번째 정도 국가로 이렇게 꼽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IQI, AQI, 예, 에어 퀄리티 인덱스 뭐 이런 거는 베이징 1등, 그다음에 하노이가 2등 뭐 이러더라고요. 네네. 그런 부분 참 서글픕니다. 네네네. 제가 한번 그 하노이에 출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여름이 저는 하노이가 동남아니까 날씨가 되게 더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름 옷만 다 준비해 갔는데 내렸는데 얼마나 추운지 내렸더니 사람들이 다 가죽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는 약간 그 추운 날이 있고 따뜻한 네. 날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죠? 그리고 또 겨울에 그러니까 하노이는 워낙 오토바이를 타는 인구가 많으니까 만약에 겨울 온도가 15도다. 근데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 분은 10도 이하의 체감 온도를 항상 느끼시기 네. 때문에 네. 두꺼운 파카를 많이 입습니다. 지도상으로도 북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나머지 호치민이나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는 맞습니다. 아래쪽에 있어서 아마 더 이제 날씨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한 20년 전에 그 북경이나 상해도 날씨가 되게 안 좋고 공기 오염이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국가가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요. 그래서 요즘은 너무너무 청정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아마 하노이도 이제 나중에 오토바이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혹은 다른 형태로 좀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사이에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네. 호치민은 어떤가요? 네, 호치민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 긴 지형을 갔다 보니까 하노이랑 호치민이랑 기온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하노이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한국보다는 조금 더 기온이 높은 편이긴 네, 하고요. 네. 호치민은 사실은 푸놈펜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거의 2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 1년 평균 한 28도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덥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밤에는 추울 때도 많이 네. 있고요. 네. 그래서 기온으로 보면 굉장히 살기는 네. 네, 많이 좋아요. 그래서 네. 하노이보다는 그래도 기온적으로는 날씨나 기후적으로는 호치민이 좀 더 선호도가 조금 높긴 합니다. 하지만 그 공기 오염 지수로도 보면은 오염이 많이 사실은 된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베트남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발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공사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공기 오염 지수는 높지만 사실상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것들은 크게는 없습니다. 네. 네. 근데 호치민은 가면 갈수록 되게 살고 싶은 도시더라고요. 네네네. 되게 고즈넉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식민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음식도 좀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네. 좀 이렇게 분위기 있게 먹을 수 있는 데도 많고 집들도 되게 멋있게 잘 지었더라고요. 네. 그죠? 네. 가격이 비싸다는 거 빼고는 집값이 빼고는 되게 살기 좋은 도시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네. 지금 호치민에 사시는 거죠? 예. 호치민에서 살기 좋은 이유 3가지만 대보세요. 호치민에 살기 좋은 이유는 사실은 제가 사실 객관적으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상해에서도 살았고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살았고 여러 나라에서도 살아봤는데 사실 저는 만족도는 호치민이 가장 높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우선 한인 교민분들이 많거든요. 그 말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 즐길 수 있는 편의생활이라던가 이런 식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 호치민에 살면서 한국에 한번 돌아가고 싶다라는 게 없어요. 음식도 그렇고 거의 다 대부분 음식점이나 뭐 미용실 이런 기본 이제 한국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장점이지 않을까 우선 생각되고요. 네. 두 번째는 물가가 우선 저렴하고요. 네. 집값은 뭐 낮은 편은 아니지만 방 하나짜리가 뭐 한 60만 원, 방 2개짜리가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 되니까 사실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라던가 노후를 즐기실 수 있는 분들은 기후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또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네. 부분은 예, 네.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가 더 있다면? 기후. 기후. 예, 네, 기후. 그러니까 거주 만족도가 높다는 네, 거고, 저는 그다음에 한- 가성비가 있다는 네네네. 거하고 기후가 좋다는 거. 예. 네, 네.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되게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에 중국도 이사 갔을 때 우리가 다시는 한국으로 안 돌아갈 거야 그런 마음 가졌거든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 약간 일반적인 나라들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냥 국가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리스크들은 조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저도 중국에서 여생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동남아 다른 나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나라에 가서 산다고 했을 때에 좀 물가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금방 좀 비슷하게 말씀은 해주셨는데 한 얼마 정도를 가지고 가서 살면 우리가 한 달 동안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좀 해주세요. 그냥 신혼부부 둘이 갔을 때, 그럼 아기 없을 때만 한번 얘기 기준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만족도가 높으신 호치민에서 먼저. 네. 우선 2명이서 살면 뭐 방은 이제 뭐 2개짜리로 하니까 가장 또 많이 지출이 되는 게 이제 주거 이제 지출이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는 한 7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정도로 보면 되고요. 주거 시설은 사실 싸진 않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들은 이제 직접 이제 요리를 해 먹거나 하면 뭐 한 끼에 한 명당 한 2,500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외식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국 음식점이 아니면 한국 음식점은 사실 한국 음식점 지금 한국이랑 물가는 똑같거나 조금 더 비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음식점에 가서 그냥 로컬 음식점 근데 그냥 완전 로컬 음식점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가는 로컬 음식점이라고 하면 한 끼에 뭐 한 5,0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 그러면 메인 그 음식이랑 사이드 디쉬를 뭐 한 야채랑 뭐 이렇게 스프링 롤 같은 거 이렇게 시켜서 2명이면 한 12,000원? 네. 13,000원이면 식비는 한 그 정도? 네. 그리고 교통수단은 사실 택시가 좀 싼 편이에요. 그 말레이시아나 이렇게 다른 이제 지역에 비교해서는. 그래서 교통비는 뭐 움직이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 뭐 교통비는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정확하게 그 한 달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네. 다른 나라보다는 좀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략적으로 그냥 두 부부가 산다 그러면 네. 뭐 아껴서 살면은 한 100만 원에도 살 수는 있겠네요. 조금 100만 저렴한 원. 데에서 살면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사이 정도 정도. 예. 네.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200 다, 정도. 네, 200 정도 하면 풍성하게 살 수 예. 있네요. 그러니까 주로 보니까 한국 음식점이 한국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식재료 값이 되게 싼가 봐요. 그죠? 예. 그 중국은 집값이 주거비가 일단 너무 비싸요. 한국 교민들이 살 수 있는 집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두 분이 부부가 살면은 최하 1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임대료가 최하. 많은 분들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정도 되는 집들을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방 한 개가 아마 한 7, 80만 원, 그리고 방 두 개가 한 뭐 100만 원, 뭐 싼 거는 100만 원, 뭐 비싼 거는 뭐 2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300만 원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교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은 줘야만 주택 임대료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음식들이 한국 음식이 상당히 비싸요. 여기 한국 음식의 1.5배 내지 2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그래서 아마 여기서 200만 원이면 중국에서 상해에서는 그쵸.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돈이 네. 들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아이들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은 한 돈 1,000만 원은 있어야 생활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민들이 사는 그런 동네에선 살 수가 없고 아주 멀리 가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안 좋거든요. 상해도 중국도 물론 옛날처럼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금액으로 거주할 수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네. 호치민 너무 좋네요. 그러면 하노이도 비슷한가요? 어때요? 네, 호치민하고 비교해보면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물가는 전반적으로 조금 더 비싼 편인데 그 중에 택시비는 유일하게 더 쌉니다. 아, 그래요? 호치민하고 또 달라요?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호치민 같은 경우는 그랩이 등장, 공유 택시 이런 게 등장하기 전에 한 대략 2-3개의 택시 업체들이 거의 독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택시들은 이제 기본 요금 같은 것도 이렇게 낮추지 않고, 그 다음에 택시 사이즈도 기아 모닝 뭐 이런 작은 경차를 사용하지 않고, 아반떼 정도 되나? 아무튼 아주 작은 차 말고 그 위급 정도로 사용해서 기본 요금 자체가 이제 하노이에 비해서 한 40% 정도 더 비쌌어요. 하노이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 택시 시장이 아주 경쟁적으로 이렇게 막 싸우면서 요금이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고, 그 떨어진 요금을 지금 몇 년째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호치민은 하노이가 그 난리를 겪고 있는 동안에 택시비가 항상 하노이보다 한 40% 정도 비싼 상태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랩이 많이 또
점유를 하고 그랩뿐만 아니라 로컬 그랩 같은 비나 뭐 이런 브랜드들도 많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지고 기존에 이미 낮아진 택시비를 조금 더 낮췄죠. 한 90%에서 80% 수준으로 더 낮췄죠. 그래요. 네. 그럼 지금 호치민에서 사는 것보다는 좀 싸겠다, 그죠? 택시비만 쌉니다. 임대료도 제가 봤을 때는 임대료. 하노이가 조금 더 그쵸. 집값도 싸고, 네. 그죠? 하노이는 지금 만약에 한인들이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지역 혹은 그 근방을 기준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원룸은 한 40에서 60만 원, 네, 네. 투룸은 70에서 100만 원, 네, 네. 쓰리룸은 이제 9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사이로 조금 집 사이즈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만 네, 네. 그 정도면 이제 렌트가 가능합니다. 네. 풀업 기준입니다. 네, 네, 네. 그래요. 그 아마 베트남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처음 시도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노이 쪽으로 가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그쵸. 테스트도 좀 해볼 수 있고 그럴 것 같네요. 더군다나 수도라서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노이를 아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노이를 사랑하는 3가지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사실 겹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첫 번째는 하노이는 어쩔 수 없이 기회의 도시입니다. 발전하는 게 너무 눈에 띄고 그 안에서 내가 한국은 이미 경쟁이 극에 치달아서 내가 과연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좀 앞이 보이지 않던 분들도 네네. 하노이 오셔서는 이걸 시작해볼까 저걸 시작해볼까 하고 많이 이렇게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노이하고 호치민도 그렇지만 한국하고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그 말은 하루에 왕복하는 비행기 대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동과 이런 것들이 저렴해지고 편해졌죠. 네. 그래서 무슨 조그만 일이 있어도 바로 제가 이제 빠르면 한 6시간 내로 운 좋으면 인천에 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메리트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 3번째는 베트남 분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국가에서 사는 게 사실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많은 한국 분들이 인종차별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뭐 현지에서의 네, 동양인에 네. 대한 편견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데 하노이는 반대로 한국인이 아무것도 없어도 왠지 모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좋게 맞아요. 대해주시는 그런 시선들이 있어서 네, 네. 살면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죠. 네, 네, 네. 네, 그거는 아무래도 그 문화적인 그 한국의 그 네. 뭐라고 하지? 뭐 이런 아무튼 뻗들인 그런 영향이 제일 클 것 네, 같고 두 네. 번째는 경제, 그러니까 삼성이나 뭐 이런 대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 네, 등이 네. 굉장히 많이 거기에 나가 있으면서 네, 네. 베트남 경제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어서 또 가능한 일인 것도 같습니다. 박항서 맞습니다. 박항서 감독님도 진짜 주역이시죠. 네, 연예인들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하노이가 사랑스러운 3가지 이유의 기회의 도시라는 거하고 네. 한국과 가까워서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네.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기 때문에 내가 다니면서 좀 기분 좋게 네. 이제 모든 부분에 대우도 받을 수 있으면서 살 수 네. 있다라는 그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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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먼 곳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워서 너무 사실 단절돼서 사시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또 한국에 요즘 많이 돌아오셨더라고요. 오시니까 한국이 역시 좋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긴 하세요. 근데 아시아는 가까우니까 언제든지 내가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말레이시아는 지금 은퇴 이후를 가셨으니까 물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말레이시아가 좋은 이유가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제가 먼저 자연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그 3개 중에 한 개가 또 바로 이 저렴한 물가입니다. 물가는 뭐 2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은퇴 이민 네. 기준으로 본다면 일단 뭐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선에 방 3개짜리 아주 훌륭한 방 3개다. 풀장 딸린 오, 네, 풀장. 그리고 풀장도 밖에도 있고 실내에도 있고 네. 네, 그런 이제 훌륭한 우리나라로 치면 뭐 특이급 정도 네. 수준에서 네. 한 달에 방 3개짜리가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이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살 때 또 저렴한 물가의 대표가 또 전기세와 물가가 네, 참 네, 쌉니다. 네, 네, 네. 5개월치를 제가 한번 네. 미뤄봤는데 네, 네. 한목에 계산했는데 보니까 네.
5만 원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네네. 오, 진짜. 한 달에 물값, 전기세 다 합한 게 10,000원이 안 넘습니다. 한 달에? 네네네. 한 달에 10,000원이 안 넘습니다. 네네네. 한 달에 10,000원이 6개월치가 그때 59,000원 나왔구나. 49,000원 나왔구나. 그리고 예, 또 이제 뭐 그 물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둘이가 이제 두 분이서 생활한다 그러면 이제 한 5,60만 원 정도 이제 임대료를 내고 이제 생활비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가 싸기 때문에 한 200만 원 정도면 네. 굉장히 좀 풍성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밑받침이 되는 것은 이 말레이시아는 그 기름값이 쌉니다. 산유국이라서 리터당 300원인데 리터당 300원이면 제 차가 1,800cc인데요. 가득 채우면 55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56리터. 그러면 16,500원. 2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서울 부산 왕복을 100km 빠지는 왕복을 할 수가 네. 있죠. 그 정도로 쌉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랩 같은 거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 택시 이런 비용이 너무너무 쌉니다. 너무 싸고 그러니까 기름값 자체가 싸다 보니까 전기세, 물세 다 싸고 모든 물가가 다 싼 거죠. 보통 기준으로 본다면 한 달에 180 이상 200 정도면 두 분이서 초호화? 충분히 초호화는 아닙니다. 초호화는 아닌데 그러니까 뭐 한국 식당 적당히 먹고 뭐 골프 네. 치고 골프. 네, 골프 치고 골프 너무 골프는 싸죠. 2만 원이면 2만 5천 원이면 18홀 네. 돌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아주 비싼 데는 뭐 8만 원까지 가기는 가는데 네. 거의 뭐 한 2만 원, 2만 5천 원 선이면 뭐 부킹할 필요도 없고 가서 그냥 신청만 하면 30분으로 다 들어갑니다. 네. 똑카레콩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예. 너무 막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네요. 너무 이렇게 만족도가 넘칩니다. 제가 보니까 예, 예.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1년의 인생 중에 말레이시아에서 한 몇 달 살아보는 거는 진짜 훌륭한 그렇죠. 것 같아요. 사실 말레이시아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사실 말레이시아 부동산은 그 적은 금액으로 아까 말씀하신 아주 적은 금액으로 내가 거기서 살면서 또 그 많은 골프장이라든지 혹은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정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고 내 인생을 힐링할 수 있는 그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거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그렇고요.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살 수 있는 데는 동남아에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필리핀, 태국 뭐 많이 네. 있는데 베트남 있는데 왜 말레이시아가 좋냐면 말레이시아는 정말 도시 자체 각 도시들이 정말 수준이 높고 또 맞아요. 굉장히 뭐 이슬람 문화가 있을지 맞아요. 모르겠지만 술 문화, 밥 문화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치안이 너무 좋아요. 네, 건전하네요. 예, 아주 건전한 동네입니다. 네, 네. 지금 옆에서 계속 째려보시면서 아니 쭈블립소 하나하고 15분을 그냥 앉아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 캄보디아는 따로 다음 강에서 이렇게 자, 제가 쭈블립소 한 얘기밖에 기억이 안 나고 할 얘기를 생각해놨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게 베트남은 두 사람인데 이거 시간을 조금 이렇게 좀 짧게 하셔야지. 특성이 다릅니다, 굉장히. 아니 캄보디아는 지금 자 그러면 다 잊어버렸어요. 다음 질문은 캄보디아부터. 아니요 그러면 자 캄보디아 우리 물가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들어보니까 아니 캄보디아 살지 마세요. 여기 캄보디아에서 돈 버셔서 말레이시아에서 사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답입니다. 예. 캄보디아는 뭐 다 비쌉니다. 예. 투자는 캄보디아로. 예. 캄보디아는 거주는 말레이시아. 아니 그 캄보디아 시간이 캄보디아는 일단 임대비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임대비가 상당히 비싸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원룸 같은 경우도 이제 한 700불, 800불 수준이고 투룸 같은 경우는 1000불에서 이제 좌우 이제 그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임대 렌트를 해서 거주하시기는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싼 게 자동차세가 비쌉니다. 예.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하시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중고차 뭐 200만 원이면 구입하실 것도 한 600만 원 정도, 700만 원 정도 줘야 네. 또 같은 급으로 또 구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뭐 차량을 구입하시기도 별로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예. 세 번째 또 전기세가 또 비쌉니다. 예, 그래서 전기세가 우리나라에 한 3배, 4배 정도 됩니다. 네. 네, 전기세도 비싸서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또 비싼 게 이제 한국 또 음식점이 어떻게 사세요? 한국 음식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아까 상해에 비싸다고 그러셨는데 상해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도 비싸고요. 그리고 또 공산품이 비쌉니다. 말씀드린 이게 대부분 다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캄보디아를 뭐 아주 못 사는 나라라고 해서 거기 가시면 뭐 왕처럼 살겠다, 이건 뭐 다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캄보디아 시장은 이제 그런 마인드보다는 이제 지금 이제 개발되고 있는 곳이다 보니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어서 말레이시아로 가시는 게 살기는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외국인들이, 서양인들은 또 캄보디아를 또 되게 좋아한다고 하던데 거기도 은퇴 이민을 간다면서요? 예, 이제 제가 이제 은퇴 이민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 지수로 보면 이제 이민 국가 1위, 은퇴 이민 선호도 1위가 차지가 되는데, 그건 이제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철이라든지 이렇게 뭐 3달 살기, 한 계절 살기 정도로 이제 푸놈펜에 오셔가지고, 대부분의 그렇게 이민성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고정비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주택을 구매를 하시고 또 차량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하시면 그 다음에 물가는 이제 노동력이 풍부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인건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뭐 집에 일하시는 분들 두실 수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시면서 여름에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내내 반팔하고 반바지만 있으면 되니까 예, 또 모든 건물의 수영장이라든지 짐이라든지 스카이바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항상 낮에부터 이렇게 맥주병 들고 추위에 있기 가장 좋은 나라고요. 서양 사람들은 저 푸놈펜 리버사이드 쪽에 낮에부터 이렇게 계속 앉아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푸놈펜은 일단 임대료가 비싸니까 집을 하나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머지 것들은 큰 금액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나머지는 다 아무리 전기세가 많다 그래도, 높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또 우리가 큰 돈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팩트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캄보디아가 그렇게 주거 환경이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네, 사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투자나 또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네, 매력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11강에서 사실은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보고 싶었는데. 끝났나요? 네, 이게. 내용을 아주 풍성하게 나눠주셔서 정말 환경과 물가 이 두 가지만 했는데도 20분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이분이 캄보디아에서 갑자기 욱 하셔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잘 갔습니다. 자, 그러면 11강은 이걸로 환경과 물가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나눠봤고, 각자 왜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지를 얘기했는데, 캄보디아는 말씀 안 하셨어요. 푸놈펜은 내가 사랑하는 3가지 이유. 사랑하시는 거죠? 시간이 되나요? 네, 됩니다. 말씀하세요. 네. 사랑하는 3가지 이유. 네. 일단 푸놈펜이라는 도시는요, 그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아직도 개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인들의 국민성이 굉장히 좀 온순하고 온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나 이제 강력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고요. 근데 그런 속에서 좀 내가 이방인이라는 생각보다는 좀 편안하게 그 나라, 그 문화에 조금 젖어들 수 있는 그런 나라고요. 특히 또 푸놈펜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현지에 있는 그 뭐 음식이라든지 뭐 풍습 이런 것들을 좀 저렴하게 또 관광, 또 캄보디아로 따지면 또 제1의 또 관광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시엠님이라든지 시아누쿠빌이라든지 이런 곳에 또 관광으로 또 다녀 보셔도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이유 3가지가, 첫째는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되게 기대된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국민성이 좀 온순하기 때문에 되게 좋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현지의 음식이나 풍습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사람들이 접해보기
보기에 되게 네. 관광지로도 손색이 없다라는 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네.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요. 우리 오늘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저는 사실은 이 각 도시들을 다 가봤는데 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각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일 좋은 건 아시죠? 노마시안. 각 나라마다 이렇게 3개월씩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경험도 하면서 그 나라의 기회도 보면서 우리가 유목민처럼 이동은 하는데 아시아를 쭉 따라서 이동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볼 곳은 기회를 보고 또 거주를 해서 누려야 될 곳은 누리시면서 또 돈을 벌 곳들은 돈을 벌고 이것들을 쭉 한번 따라 걷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는 것도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11강 5개 도시 배틀 첫 번째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아시아로, 그 다음에 비전이 있는 아시아로 노마시안 배양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